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딱딱한 군대요? 다 같이? 그게 언제쯤 군대 얘기를 해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자, 요즘에 저희가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졌죠. 맞아요.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사람과 사람 간의 대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많은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기업 면접도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방TV의 위문열차도 이 비대면 공연으로 국군 장병들을 만나고 있는 걸로 진짜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국에도 이 장병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야죠. 얼마 전에는 그 신병 수료식도 비대면으로 생중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00개로 이제 분할된 화면을 통해서 훈련병들하고 우리 가족들이 비대면 면회를 하면서 직접 만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아, 100개. 대단하네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 또 바로 우리 옆에도 아주 기특한 일을 한 분이 있습니다. 슬리피가요? 리피? 아, 이쪽 말고 이쪽이요. 너무 놀라운데요? 네, 바로 우리 윤중이가 기가 막힌 비대면 기획을 깼다면서요. 네, 얼마 전에 국방일보 인터뷰를 했다는데요. 오. 얘기 좀 해줘봐요. 그래요, 뭐예요? 잘 나가네요. 정훈 교육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강당에 모여서 강사분을 두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요즘 상황에서는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훈 교육, 즉 정신전력 교육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범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부들 같은 경우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하고 병사들 같은 경우 이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URL 치고 들어가면은 이제 정신전력 교육 자료가 탑재된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개인 시간에 맞춰서 각자 보고 싶을 때 뭐 명언 자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되게 도움이 되는 글귀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뱅이네. 우리 윤아뱅이 아주 간만에 기특한 일을 했습니다. 요즘 시국에 딱 맞는 교육 방법으로 그래요. 장병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들을 수 있겠어요. 네. 자, 힘든 시국입니다. 하지만 장병들의 이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는 국방부 그리고 우리 윤중이 칭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도 장병들의 힐링을 위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네,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푸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어요? 네, 오늘은 고민장병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사연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여자친구를 너무 아껴서 한 행동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나. 과연 오늘 고민장병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긴 건지 바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네. 지금까지 누구보다 여자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꾼이라 자부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여자친구가 제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무슨 일이냐면요. 일주일 전. 리피, 너 다음 주 휴가라며? 부럽다. 에이, 부럽긴. 너는 이번 주에 갔다 왔잖아. 벌써 갔다 왔으니까 부럽지. 야, 나가면 뭐 할 거냐? 안 봐도 뻔하다 너. 여친 만날 거지? 24시간 내내 붙어있겠구만. 아, 무슨 소리야. 해주면 집에 데려다 줘야지. 왜? 설마 여친 통금 시간 때문에? 아니, 여친 집에 통금 없는데. 오랜만에 나가는 휴가잖아. 하루 종일 붙어있어도 모자랄 판에. 휴가 내내 매일 보면 되지. 나는 여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휴가 날. 자기야, 늦었지만 300일 축하해. 이 긴 시간 잠시만요. 네. 이 긴 시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앞으로 1000일, 3000일 함께하자. 아, 내가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났나 몰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시간이 언제 이렇게 수민아 벌써 8시다. 이제 얼른 집에 가야지. 뭐야 8시밖에 안 됐는데. 저희 8시야? 8시면 시작이지. 아이 그러니까 아직 8시인데 벌써 집에 가자고? 오빠 오늘 우리 300일이야 300일 기념일이라고. 이제 파티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지. 부모님 걱정하셔.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싫어 벌써 헤어지기 아쉽단 말이야. 오빠도 너무너무 아쉬워. 아쉬워하는 말투가 아니지. 유유. 그래서 내일도 오전에 수민이 보러 올 거야. 아 진짜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좀만 더 같이 있다가 가면 안 돼? 막차 타고 가면 되잖아. 안 돼? 막차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막차 타고 가면 울 수민이 힘들어. 아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뭐야. 나 괜찮다고.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할라 했는데 솔직히 오빠 나 좋아하긴 해? 설레긴 하냐고. 당연히 좋아하지. 오빠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니 좋아하면 더 같이 있고 싶고 이렇게 붙어 있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그런 거지. 좋아한다는 것도 말뿐인 거 아니야 진짜? 부모님이 걱정하셔. 저는 정말 여자친구를 사랑합니다. 나름대로 표현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스킨십을 안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연인 사이에 스킨십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애매하네요. 이야. 대단하다 진짜 남자분이. 답답한 사람이 네. 왔네. 쉽지 않은데. 자, 스킨십 드디어 이 주제가 나왔습니다. 네. 아이고, 참.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네. 사실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뭐 스킨십 문제를 고민하는 커플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근데 라떼는 이제 손잡는 것만 해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사실 뭐 집에 계시는 우리 회장님이랑 손잡는데도 100일이 걸렸어요. 100일. 와. 여러분은 그 연애 초 스킨십 설렜던 그 감정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픽업을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100일째 되는 날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은 손을 한번 잡아봐야겠다. 예,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만으로 손에 땀이 나는 거야. 우와 너무 신기해.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한 손은 그 에어컨 바람이 나오잖아요. 땀을 계속 이렇게 말렸어요. 쾌적하다. 네, 너무 이게 축축한 손으로 잡으면 좀 기분 나쁠까 봐. 그래서 이렇게 막 한참을 말리고 정말 어렵게 손을 잡았던 그 설레었던 그 기분, 감정이 아직 남아있네요. 네. 저는 사귀기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사귀기 전에 스킨십을 미국 스타일. 역시 아메리칸 스타일 하네. 스타일. 어떻게 해? 손을 잡고 이렇게 뭔가 손금도 보고. 그러니까 뭔가 그 단계를 다 이렇게 똑같이 밟는 것 같은데 이제 사귀자라는 그 시작점이 다른 거죠. 우리 오늘부터 1일 하기 전에 네. 썸 타던 기간에 손을 잡아봤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오케이. 뭐 이렇게 그렇죠. 앉잖아요. 안녕. 뽀뽀도 하고, 볼뽀뽀도 하고. 예, 조금 더 오픈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좀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설렜던 그 마음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를 했을 때, 요즘? 예, 그때 막 손을 언제 잡으면 좋을까? 맞아. 막 그런 것들을 참 경험해보고 싶다. 언제야? 나이가 그런 들긴 생각을 들었네요 오빠. 해요. 그러면 그런 생각 할 때 또 그런 비슷한 영화를 또 찾아봐요. 진짜 아저씨다. 지금 공감, 핵공감. 저는 아직도 살짝 기억나는 게 옛날인데 이제 그 남산타워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거를 타러 갔어요. 근데 그 남자애가 갑자기 정말 갑자기 볼에다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연락을 했죠.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했더니 이제 말해달라. 만나보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귀자고. 그때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막 손을 잡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여자친구가 처음 나한테 팔짱을 꼈을 때 기분이 되게 새록새록 떠오르는 게 왜냐면 손 잡는 거는 사실
제가 먼저 할 수 있잖아요. 뽀뽀 같은 것도 제가 먼저 할 수도 있는데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좀 느낌이 아 얘가 나를 진짜 좀 의지하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저희가 조금 부끄럽긴 한데 연애에 있어서 스킨십은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좀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스킨- 가장 중요한. 그렇죠. 네. 진짜 사랑의 완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맞아요. 보면. 연인 사이에는 이제 스킨십이 단순한 그냥 신체 접촉이 아니잖아요. 네. 손만 잡고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특히 좀 힘들 때 네.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손 한번 꽉 잡아주면은 진짜 크게 와닿잖아요. 위로가 되죠. 좋겠다. 그리고 진짜 서로 잘 알고 가까운 사이면은 사실 말 없어도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뭐 안고 이렇게 토닥토닥을 해준다던가 그런 것도 다 전 스킨십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진짜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다른 거보다는 제가 좀 키가 좀 이렇게 아담한 스타일이어서 친구들도 같이 막 하면 어깨 동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 친구랑 약간 썸 뭐 그런 분이 갑자기 어깨 동무를 딱 하면 되게 마음이 포근해지면서 좀 큰 분이랑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분이 한 거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좀 약간 확장된 개념인데 그냥 단순히 어깨 동무 말고 확장된 게 이상한 생각 하시지 말고 비가 올 때 약간 이렇게 어깨 동무를 더 해주면 자연스럽게 우산에서 이렇게 아늑함과 같이 이렇게 하니까 더 흥분이 됐던 기억이 나요. 그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게 다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겁니다. 검증도 됐어요. 확장된 게. 네, 사랑하는 사람과 피부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네. 심박수가 안정돼서 이 마음의 평화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네요. 네. 확실히 이제 스킨십이 연인 사이에 교감을 하거나 뭐 친밀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연을 보면은 고민 장병이 스킨십을 하지 않아요. 네. 제가 여자친구 입장이라면 상당히 서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서운한 걸 넘어서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약간 좀 자존감도 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서운한 걸 진짜 넘어서서 그럴 너무 수도 크게 있죠. 상처받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300일 동안 한 번도 스킨십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한 번도요? 그렇죠. 저는 약간 스킨십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중요도를 갖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300일이라고는 했는데 지금 군복무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만나면서 300일을 지났음에도 스킨십을 전혀 안 하는 거랑 군복무 때문에 약간 떨어져 있으면서 그런 거여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전역을 하거나 아니면 더 기회가 많으면 늘어날 것 같고 지금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도 이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은 게 저도 여자친구 오랜만에 만나면 되게 약간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잖아요. 어색하거든요. 사실 뭐 저도 아침에 헤어져서 저녁에 만나도 어색해요. 그런 게 생길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약간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계속 좀 지그시 만나는 그런 기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맞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스킨십을 애정의 척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나한테 스킨십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혹시 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 그렇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연인 사이 스킨십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오늘도 기가 막힌 연구 결과가 있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 저격 여심 탐구 분석 데이터 연애 전문가 지수민입니다. 프리 루브 대학의 아닉 데브롯 교수의 연구인데요. 와우. 네. 100 이상의 커플들에게 일주일 동안 어떤 상황에서 스킨십을 했는지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등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스킨십을 많이 하는 커플은 보통 커플보다 친밀도가 10% 더 높았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6개월 뒤 커플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록하고 비교한 결과 스킨십을 많이 한 커플은 보통 커플보다 삶의 질이 15%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스킨십은 연인 사이를 가깝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향상시켜준다는 걸 알 수 있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민장병은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지만 스킨십을 하지 않았던 것 뿐이잖아요. 여친이 본인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속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결책을 드려야죠. 네. 네. 자, 사랑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상대방도 당연히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스킨십이 막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을 초월하는 소통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멋있다. 좋겠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집에 들여 보내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 자 서로 꽉 안아주고 손도 꼭 잡아주고 머리도 쓰담쓰담 해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스킨십은 다양하게 있어요. 네. 그 연애를 한다고 해서 스킨십이 뭐 의무는 아니죠. 의무는 아니고 강요할 수도 없고 고민 장병의 마음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고민 장병이 하고 싶을 때 스킨십을 해도 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지. 그런데 지금 여친이 고민장병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조금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스킨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좀 애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이제 너튜브 같은 거 보면 요리 가르쳐 주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 걸 좀 보고 미리 맛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서 대접을 해주고 또 준비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재료 손질하다 보면 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이거 줘 그러고 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네. 지금 그 고민 장면 같은 경우에는 스킨십을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이 여자친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네. 그걸 좀 드러낼 수 있게 스킨십을 참는 좀 신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못 보고 싶은데 이런다거나 아니면 손을 잡고 막 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이러면은 아 얘가 진짜 스킨십을 하고 싶은데 오해할 수도 있겠네. 나를 지켜주려고. 지켜주려고 참는 거구나. 안 돼. 막 가만히 있어. 혼나. 너 집에 가서 보자. 들으셨죠? 이런 방법보다는 저 같으면 행동으로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우리 고민장병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말보다는 좀 이렇게 포옹이라든지 이렇게 좀 손을 잡아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진한 애정을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인 사이의 스킨십이 꼭 뭐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 관계를 발전시켜주는 어떤 디딤돌이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는 확실하니까요. 오늘 저희가 드린 해결책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예쁜 사랑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쏭달쏭. 알다가도 모를 연인의 마음이 궁금하다면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궁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으로 연락 주세요. 자, 장병들의 인권은 사수하라 인싸 인권의 슬피시. 오늘 저희가 사수할 인권은 뭔가요? 자, 시작. 존중이란 말은 전후에 또 다른 이름에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렛츠고! 저에게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죠. 특히 군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등병. 이등병은 뭐냐? 실수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나 정진아 이병입니다. 네. 대체 무슨 실수를 얼마나 저질렀는지 제가 벌써부터 좀 불안한데요. 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옛설 군설. 야, MT썰 진짜 재밌었어. 아, 너무 웃겨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아, 그랬습니까? 야, 오늘 네가 나에게 웃음을 선사했으니 나는 오늘 너에게 꿀팁을 선사하겠다. 오, 꿀팁. 다음 주부터 훈련인 거 알지? 예. 훈련 갈 때 부식 미리 준비해서 넉넉하게 챙겨가지? 그럼 너는 예쁨 받는 이등병이 되는 거야. 부식을 넉넉하게 챙겨라.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 A급이다. 그럼 이미 A급인데? 며칠 후. 다들 뭐 이리 굶떠 있어? 빨리빨리 준비 안 해?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어떻게 고참이란 것들이 이등병보다도 굶떠? 정진아. 예. 준비 다 했어? 예. 한번 볼까 그럼? 네. 가스. 가스. 아, 가스, 가스, 가스. 방독면 가방 안에 과자를 넣은 건가? 지금 드립니까? 너 미쳤어? 누가 가방 안에 과자 넣으라고 했어? 아, 이거 아까 박진호 상병이 훈련 나갈 때 넉넉하게 챙겨가면 좋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수소장님 그게 아니라 박진호. 이등병한테 이런 걸 가르쳐? 그게 아니라. 너는 훈련 끝나고 보자. 빨리 준비해.
아니, 실제로 그렇게 공지광들 받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언제 박동면 가방에 넣으라 그랬어? 넉넉하게 챙겨가면 좋다. 너 훈련 끝나고 보자. 다음 날. 야 정진아, 예. 야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 진호 때문에 그래? 저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알지, 어? 다 알아. 근데 진호는 너 일부러 갈구일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더 싫어. 뭐? 일부러? 어떡하지? 야, 괜찮냐? 저 훈련 끝나고 박진호 상병이 화가 더 난 것 같습니다. 야, 원래 이등병 때는 그런 개념 없는 실수들의 연속인 거야. 제가 만회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인데 박상병님이 꼬장 부리기 전에 네가 호의를 베푸는 거야. 역시 맞서니. 잠시 뒤. 정진아 어디 갔어? 정진아,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직도 분위기 안 풀리네. 짜증나. 웬 우유지? 내가 넣어놨었나? 속탄자 잘 됐네. 정진아. 그날 밤. 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야, 정신 어떻게 된 거야? 어떡합니까? 아까 박지원 상병님한테 점수 좀 따려고 그 치사병한테 받은 우유를 관물대에 넣어놨는데 그게 한 달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야, 확인 좀 잘해보고 넣지 그랬어. 잠깐만, 뭐라고 중얼거리시는 것 같은데? 정진아 죽을 거야. 어떡합니까? 아직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지금 자고 있어서 망정이지. 깨어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해. 손이 왜 이렇게 축축해? 이게 왜 여기에? 저건 박진호 상병이 제일 아끼는 블랙핑크 화보지.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 있냐고. 미치겠는데. 이따 박진호 상병 깨면 저희 다 죽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정의병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자, 뭐 이래저래 사고를 쳤어요. 네. 근데 이 항상 이 정의병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딱히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애합니다. 그 이등병 때는 뭘 해도 당연히 어설프고 어리버리하거든요. 관등 성명 제대로 못했다고 혼나고 거수경례 뭐 각도 가지고 혼나고 뭐 하다못해 뭐 양치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복도에 나왔다가 그냥 혼나고 맞아. 그냥 하루 종일 실수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등병이 혼자 실수를 하는 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꽁투에서처럼 선임들한테까지 어떤 그 피해가 갔다. 이거는 진짜 큰일이지. 그럼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은 이등병 시절에 혹시 떠올렸을 때 좀 실수 같은 거 한 적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실수? 제가 이제 통신병이었잖아요. 이등병 때 이제 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훈련을 나갔어. 큰 훈련이었어요. 교육만 받았지 실전으로 제가 받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처음으로 무전이 왔어. 어떻게? 처음에 딱 받았는데 그냥 여보세요? 전화기 모양이니까 여보세요? 맞아. 말을 안 해. 누구세요? 어떻게? 여보세요? 나 대대장이다. 대대장님한테 안전군장 싸고 돌았죠. 정말 그 저도 그렇고 이등병 때 많은 이등병들이 저렇게 이제 말, 그렇죠. 뭐 앞전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단학가도 있고요. 그런 걸로 제일 많이 혼나고 저는 1위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그게 안 돼. 네? 잘못 들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맨 처음에 잘 못 들었습니다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조그맣게 얘기하거나 뭐 못 알아들었어요. 네?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뭐 이게 거거든요. 알아도 맞아. 배우고 나서도 나와요. 예? 맞아. 네? 이걸로 정말 많이 혼난 것 같아요. 와. 이건 이등병의 실수담 중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거는 행정병이었는데 인사 관련해서 서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이면진 줄 알고 다 갈아버린 이등병이 있었어요. 와, 원본을. 그런 것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이제 저희가 또 사회생활 할 때도 이런 실수들이 많잖아요. 갓 데뷔한 신인 때 또 실수를 빼놓을 수 없는데 예, 어떠세요? 실수했던 경험 다들 있지 않아요? 2014년에 이제 월드컵이 있어서 거리 응원을 이제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라디오 방송이랑 이제 뭐 현장이랑 연결을 하는 이제 리포터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을 하는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서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이제 브라질 월드컵이어서 시차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였어요. 졸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근데 또 급흥분 상태고 혹시 뭐 축구 경기 또 축구 좋아하시니까 축구 경기를 볼 때 뭐 징크스라든지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당황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면 다 지더라고요. 나 응원하러 나왔는데 난 안 볼 수가 없는데 그날 경기를. 분위기가 와 거기에 진짜 그 수많은 그 불구당마들 진짜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DJ분 두 분도 당황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90분 동안 좀 화장실을 좀 갔다 오실래요? 약간 이렇게 해서 그냥 조금 좋게 웃기게 됐는데 지금 축구협회 이사를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 정말 기적이에요. 어렸을 때였으니까. 신인 때요. 저는 신인 때도 이미 농익어가지고. 실수하는 거 없었구나. 왜냐면 산전수전 막 6회 공군 다 겪고 나서 저는 이제 언더그라운드로 5년을 하고 무대에 서가지고 너무 농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신인의 어떤 실수가 없었어요. 이게 근데 또 낯선 환경에 또 처해 있고 이러다면 잘하려고 적응하려다가 이제 좀 생긴 일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군대는 사회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근데 처음 입대를 하면은 어떤 게 가장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아유 다 힘들죠.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아. 외울 것도 저 때는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뭐 일단 뭐 군가부터 시작해서 뭐 복무신조 많이 뭐 당연히 다 외워야 되는 건데 고참들. 우리 소대뿐만 아니라 옆 소대 같은 중대 모든 중대의 어떤 그런 고참들 이름 다 외워야 되는데 압정법. 맞아요. 압정법이 너무 힘든 거야. 아니 누가 높은지 한 달 차이로 그 선임하고 후임 관계를 내가 이등병인데 저기 병장들 그 누가 한 달 선임이고를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그래서 가서 누구 병장님이 찾으십니다 했더니 야 누구 병장이 나보다 고참이야? 뭐 이런 거 일일이 따지면 막 너무 진짜 막 식은땀이 났죠. 저는 이제 임관교육 할 때 이제 주변에 우리 다른 분들 보면은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6시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든데 저는 약간 옛날부터 뭐 학창 시절이나 고시 준비할 때도 약간 새벽형 인간이어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뭐 힘들지 않았는데 많이들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침 기상도 그렇지만 그때 군대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뛰기까지 해요. 맞아. 그렇죠. 근데 뛰면서 노래까지 불러요. 근데 이 노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뛰면서 몸은 힘든데 머리로는 또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저는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가사 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셔야 밤새 이게 목이 말라있던 목이 풀리는데 이등병 때는 물 마실 시간이 어딨어. 준비해서 바로 나가야 되니까. 네, 그 마른 목으로 그래 막 누구보다 크게 또 군가를 불러야 되니까 맞아요. 뛰면서.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꽁태에서는 정의병이 훈련 나가기 전에 부식을 엉뚱한 곳에 챙겨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동안 각종 훈련을 들어봤는데 국지 도발 훈련이라는 건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훈련이죠? 제가 알려드립니다. 리피의 군대 TMI. 이게 TMI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인포메이션. 약간 이런 거 어때? TMI. TMI. 리피의 군대 TMI. 너무 M인가? 괜찮다. 네. 네, 국지 도발 훈련. 네. 전쟁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의 침투나 테러 등에 대비한 작전입니다. 그렇죠. 이 진돗개 상황이 부여되면서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단독 군장과 위장을 한 뒤에 각자 임무를 맡은 임시 초소에 배치되어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대에 따라서 이제 뭐 탐색, 뭐 경멸 작전에 투입이 되기도 하는 실전 훈련이라고 네. 보면 돼요. 힘듭니다. 네. 근데 진돗개 상황이라는 거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들어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왜 하필 진돗개인지도 궁금해요. 삽살개도 있고 푸들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종류가.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리피의 군대 TMI 2.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TMI. 진돗개의 특징이
낯선 인물을 경계하고 야생성이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냥개의 본성을 지닌 진돗개의 이미지를 상징화해서 진돗개 경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계좌다. 그 사냥개처럼 한 번 문 적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이도 한다? 군대 TMI. 우리나라 군대 경보에는 진돗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워치콘. 네, 워치 컨디션의 줄임말이고요. 두 번째는 데프콘. 디펜스 레디니스 컨디션의 줄임말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한 전투 준비 태세가 있어요. 네, 우리 군은 언제든지 국가 비상 경보를 대비하고 철저하게 훈련하고 있다는 증거죠. 네, 자 이제 인권 침해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박상병에게 잘 보이려다가 결국 아프게만 한 정의병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이 사연은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뭐 우유가 상한 것을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알지 못했고 또 우유를 잘못 관리한 주체도 아니기 때문에 실수는 했지만 이를 뭐 인권 침해나 위법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정의병 같은 경우는 그 우유를 적절히 뭐 보관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과실이 없고 두 번째는 그 우유가 상한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 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이번에는 아무도 그 잘못한 사람이 없이 끝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죠? 잘못한 사람이 따로 한 명 있습니다. 수민이? 누굴까요? 네, 한번 맞춰보시죠 한번. 박상병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언어폭력. 소대장님? 너무 크게 혼냈어. 아닌가? 네, 답이 아쉽게도 나오진 않았는데 잘못한 사람은 바로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바로 취사병입니다. 오 대박. 장병의 식단을 관리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될 취사병이 우유를 상한 채로 계속 상하지 않게 보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결국 한 달 이상이나 방치를 시켜가지고 그런 점 때문에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병은 박상병의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심각한 경우라면 국방부 징계업무훈령 제31조 1항 별표 8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우리 집에 계시는 그 회장님도 징계 처벌을 받아야겠네요. 한 달까지는 아닌데 상류. 제 입에다가 버리거든요. 괜찮아 하면서. 자, 물론 정의병을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박상병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또 상한 우유를 아프게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뭐 인권 침해도 아니고 위법은 아니더라도 사과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쵸. 이럴 땐 살짝의 연기가 좀 들어가야지. 박상병님! 사연이야? 그물체를 채웠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박상병님이 아프시다니까 걱정돼서 저 참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버를 해서 정말 눈물 연기까지 해서 오버해서 사과하면 상대방도 혼을 내려다가 에이 그래 됐다 가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박상병이 상한 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 트러블이 많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화장실에 가끔 다 차 있으면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한데. 정의병이 화장실을 미리 항상 맡아놓고 박상병이 쓸 수 있게끔 좀 마련해 놓으면은 좀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이열치열 뭐 비슷한 것처럼 우유 중에 제일 맛있는 딸기 우유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번에 사과의 의무로 이렇게 딱 전달이 좀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상하지 않는 멸균 우유를 준비해서 상온에서도 상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전 딸기 우유라는 거에서 저도 좀 별로라는 초코우유 좋아해서. 바나나 빠유로 했어야 됩니다. 비슷하게 생각했군요. 정의병이 군 생활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계속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등병이. 앞으로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만히 있으라고 추천을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라고. 왜냐하면은 그걸 추천할 수 있군요. 숨도 쉬지 말라고. 아니 이등병 때는 의욕이 곧 실수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등병 때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예뻐 보이는지 잘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해야 선임들이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 일도 없고 시키는 것만 잘하면은 오히려 더 이쁨을 잘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일병이 되고 금방 또 상병이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실수도 줄어들 거거든요. 그때까지 기죽지 마시고 군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옛설 군설과 함께한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언제나 장병 밀착형 맞춤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행군기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금조기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카입니다. 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은 누구나 군대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남성분들 복무하면서 이 좋은 시기를 내가 군대에서 보내네라는 생각 솔직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맞죠? 다른 사람들은 많이 해봤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알찬 시간이었고요. 저 때는 라떼는 이제 26개월, 무려 2년 하고도 2개월을 더 있어야 사회로 나올 수 있었는데 요즘 군대는 18개월이니까 오히려 더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또 짧게 느끼고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럼 한 번 더. 자, 네,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데 의무를 다 하면서도 조금 이 기간을 더 쓸모 있게 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습니다. 네. 자, 전역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복무 중 해보지 못해 후회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꼽았다고 합니다. 자격증 취득. 자취. 네, 자취요. 네네. 같이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자투리 시간에 자격증 하나 못 할 건 아니었다 싶어요. 맞아. 그냥 누워 있고 싶고 그런 허비한 시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거죠. 자격증 고수. 너도 될 수 있어. 야, 너도 딸 수 있어. 그렇죠. 장병들 전역 후 취업 준비할 때 자격증은 사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다다익선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격증의 달인 자다를 모셨는데요. 이분은 자격증 취득이 곧 취미다라고 말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딴 자격증이 무려 54개. 자격증입니다. 저게 다 자격증이에요. 이게 다 한 사람 거 맞아요? 예, 한 사람이 딴 거예요. 그럼 지금 할아버지겠네요.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자, 이쯤에서 이제 만나볼까요?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아니야. 현역 군인이시네요. 와, 대박 대박. 충성 육군 64단 박모아 상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자격증 보수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그 코너도 코너 제목이 중요하고 사람들 이름이 중요해요. 강모아잖아요. 자격증을 그래서 54개를 모으신 거예요. 그냥 갱 모았네. 와, 설마 한 가지 분야만 54개를 따신 건 아니시죠? 아니죠. 08년도 임관 후에 워드프레스 자격증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자격증, 컴퓨터, 정보기기, 무술, 지게차, 응급처치,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등 다양한 분야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와, 개인이네. 대단하시다. 그럼 자격증 정복을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바로 이겁니다. 자격증 아는 만큼 보인다. 아만보. 아는 게 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격증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와 나라사랑 포털 그리고 각군 인터넷에 확인해 보면 지원 제도를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 기간 동안 꾸준히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는 개인별로 병 자기 개발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현역 군인이라면 누구나 100% 자기 개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기 개발에 관한 거라면 다 공짜예요? 근데 절대 공짜는 아닙니다. 자격증 시험 응시료, 그다음 도서 구매비, 광자 수강료, 학용품 비용 등에 대해서 특히 올해부터는 악기나 스포츠 용품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와, 네, 그래서 개인별 1년에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중요한 건 100%가 아닌 80%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적당한 본인 부담금이 있어야 쉽게 포기하거나
돈을 낭비하지 않겠죠? 맞아요. 전부 공짜면은 사실 사람이 참 간사한지라 우리 마음속에 사는 그 대충이라는 벌레 있잖아요. 좀 튀어나오기가 쉽잖아요. 애벌레. 그래서 내 책임도 이제 한 20% 부여가 된 금액. 아주 저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 제도라고 맞아요, 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자격증이 솔직히 종류가 좀 많잖아요. 그 뭐 국가, 민간 모두 합치면 3만 개가 넘는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자격증부터 딸지 아주 막막해서 못 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입대전 따면 좋은 자격증. 입대 전에 갖고 있으면 아주 유용한 자격증들도 있거든요. 가장 먼저 추천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보면 이제 난이도가 별 2개고요. 아주 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잘 쓰면 군대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사회에서도 유용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단축키나 문서 작성, 그리고 컴퓨터 활용법 등을 가장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다음에 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직에 있든 상관없이 가장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자격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안 쓰이는 데 없어. 자, 하나만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워드 프로세서 이거 자격증 좀 궁금하긴 한데 우리 한글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MS 오피스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MS는 못 쓰라고 해서 따로 자격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다음은 군 복무 기간 동안에 경력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때 관련 보직에서 복무하면 그 기간이 고스란히 경력이 된다는 거죠. 이거 진짜 좋은 팁이다. 군대에서 보내는 18개월이라는 세월이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대로 쌓이는 시간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력이 되는 거.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식품관련 분야까지 육군 병사 기준 약 300개가 넘기 때문에 관련 분야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입대 전에 미리 알아보고 그리고 특정 보직에 지원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요즘 아주 핫한 이 자격증을 추천합니다. 보시죠. 이거 욕심 난다. 네. 근데 진짜 핫한 거 맞아요. 근데 지금 별을 몇 개 주신 거예요? 저는 5개였습니다. 별이 5개? 네.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다는 거죠, 좀. 근데 원래 드론이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런 만큼 가지고 입대하면 진짜 쓸모는 진짜 최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관련 보직도 새로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아.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첨단 미래 전장을 선도할 육군 드론봇 전투단도 창설됐습니다. 드론봇 전투단이 있었고 드론봇 전투단을 가기 위해선 드론 운용병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증 취득과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많은 대회도 나가서 수상을 했고 그 위에 나 스스로 무슨 드론이 있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드론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전역 후에도 산업차 경력으로 여러분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미리 따주면 좋겠죠. 사설업체 말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만 인정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소요 기간이 2달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2달 만에 되는 겁니까? 하지만 저는 약 배우고 자격증 취득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공간 감각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휴가를 이용해서 띄엄띄엄 배우다 보니 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대 전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에 배워서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전 진짜 너무 따고 싶은데 드론 자격증을 하려면 그 드론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좀 초기 비용이 너무 아닙니다. 네. 그래요? 네. 운전면허 학원 다녀보셨습니까? 그렇죠, 다녀봤죠. 네, 똑같습니다. 차 안 사지. 네, 학원 안에서 그래요? 운영하고 있는 기체를 바탕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 딴다고 비행기를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마지막 추천 자격증은 바로 이겁니다. 운전면허. 근데 일종 보통이에요. 일종 보통. 바로 운전면허인데요.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일종 보통면을 저는 미리 따놓으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 일정 보통 있습니까? 저 있어요. 진짜. 왜냐면 이종 보통이 있는데 워낙 그 기간, 그 무사고 기간을 채워서 올리셨구나. 일종 보통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네. 저도 올리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진짜. 네, 운전면허가 있으면 운전병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히 좋은 점이 있나요?
네, 운전병을 복무하면서 사회에선 비싸고 따기도 힘든 대형 면허를 쉽게 무료로 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군 복무 중에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 차량을 6개월 이상 운전하게 되면은 전역 후에 사회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어허. 일종 대형은 도로에 보이는 거의 모든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인생인데 따두면 좋겠죠. 맞습니다. 이 외에도 가고 싶은 병가를 미리 알아보고 몇 개나 따셨고.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해 놓으면 입대 시 훨씬 유용하답니다. 네. 예비 군인들을 위한 자격증을 알아봤다면 다음은 이겁니다. 복무 중이면 좋은 자격증. 복무 중에 이제. 너무 좋다. 먼저 제 경험에 기반한 추천인데요. 네. 복무 중 따면 좋은 자격증 베스트 3. 그중 첫 번째입니다. 심리 상담사. 이건 나도 따고 싶어. 나도 상담해주고 싶어. 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건 공부하면서 저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격증을 취득하기보다는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부하들과 상담할 때 아주 유용했습니다. 아, 그렇겠네. 선임, 후임을 대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20대 초반이면 사회 나가서도 한창 이 새로운 사람들 만날 나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따면 직접 좀 도움도 되고 자격증도 따고 일석이조겠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군에 업로드가 돼 있기 때문에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책값도 지원받으며 온전히 드는 비용은 자격증 발급비뿐입니다. 그리고 책 비싸. 네, 맞습니다. 사회에서 하려면 책값이나 또 온라인 강의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 30만 원 이상을 또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어허. 이어서 두 번째 추천한 자격증 보시죠. 태권도 단증. 아, 저거는 무조건 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권도는 군에서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권장하는 무예고 포상이 많이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따면 학원비, 그리고 심사비, 도복비 정말 많이 들죠. 하지만 군에서는 도복도 보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빌려 입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단자들에게 쪽집게 가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돈도 없이 딸 수 있습니다. 그 태권도 지도병이 있는 부대도 있어서 그 한 소대가 뭐 다 같이 배우고 같이 시험 보기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럼 혹시 멘토님은 그 단이 몇 단이신가요? 저는 입대 당시에 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용사들하고 같이 우리 소대가 함께해서 전 인원이 이제 1단을 취득했고 저는 현재 3단입니다. 밖에서는 수련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단까지 따르면 최소 4년에서 5년이 필요한데 각 단마다 그 기간을 충족하게 된다면 군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단을 승단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이 기회에 단증 하나 얻으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순당만을 목적으로 하면은 정말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단증을 땀으로써 무도의 본질을 익히고 체력과 전속도 길러지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자격증을 취하기 전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이라고 아시나요? 국가기술 자격 국기검. 군대 다녀온 분들은 한 번쯤 들어는 봤을 것 같아요. 그 중대 복도에 이 포스터가 붙어 있기도 하고 그 공부도 꽤 많이들 한다고 저거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맞습니다. 국방부에서 장병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후반기 시행하고 있는 자격검정 제도인데요. 국방부에선 장병들의 취업, 전공, 적성에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고용부에서 위임된 국가기술 자격증 82개 종목을 위탁받아 군대 검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응시료 면제, 이러닝 학습 콘텐츠 무료 제공,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예산을 신설해 매년 2만 명의 병사들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와, 이건 완전히 무료면은 알기만 하고 안 딸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82개 종목을 다 딸 수는 없잖아요. 가장 추천하는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그중에서도 장병 인기 자격증 1순위 이걸 추천합니다. 정보 처리 기능사. 1순위예요? 네, 사실 이건 저도 따야지 하면서 아직 못 땄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장병들과 함께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보 처리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시험이고 난이도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많이들 응시를 하는데 컴퓨터의 역사 및 이론 그리고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만 있다면 합격률이 높습니다. 쉬운 만큼 취업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력서 쓸 때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그렇죠. 다다익선이라고 한 줄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가 얼마나 큰데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 따면은 군 복무 중에 최소 자격증 3개는 딸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일정 짜는 게 번거롭다면 국가기술 자격검정만 취득해도 좋습니다. 1년에 2번이니까 총 18개월 복무기간 중 3번의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은 3개를 딸 수 있겠죠. 군에서 알려주는 모집기간에 신청하면 모든 과정이 무료. 그리고 선임들이 공부하다 두고 간 책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교재비도 안 들리고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임기제 부사관에 지원하는 병사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도 있을까요? 되게 좋은 네, 있습니다. 지원할 특기와 관련한 자격증은 미리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특기 이외에도 영어, 한국사, 컴퓨터 등 그 종류가 겹치지 않는다면 하나씩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개 정도 있으면 보통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한국사 자격증과 한국어 능력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많이들 준비하니 취득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쉽다, 뭐 어렵지 않다 해도 이 많은 자격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사실 막막하긴 해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제가 자격증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꿀팁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도 100% 딸 수 있어. 자격증마다 네, 맞습니다. 자격증마다 공법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활용한 꿀팁들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단 접수부터 해라입니다. 정답이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예, 모든 마음먹기는 쉽지만 실천이 어려운 법이에요. 접수를 해놓으면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하게 돼 있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접수를 해놓고 시험을 안 본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접수비를 처음엔 3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날리다 보니까 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해야겠다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접수비를 날려라. 여러분도 이렇게 무조건 접수부터 하고 나면 어느새 공부를 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정말 눈물겨운 20만 원이 녹아있는 귀한 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멘토님은 경험상 자격증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었나요? 자, 두 번째 팁입니다. 반타작만큼만 공부해랍니다. 대부분의 자격증은 필기해온 60점이 합격점입니다. 아하. 쉽게 말해서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반타작 이상만 하면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합격이 목표이니까. 모든 필기는 문제연능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보면 되는데요. 웬만한 자격증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사람들이 종합을 했거나 기출문제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지식정보방에 가서 3, 4년치만 출력해서 그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우와. 즉, 필기체, 이론서는 필요 없고 합격을 위해서 기출문제만 준비하면 됩니다. 아셨죠? 네. 와, 예전에 저희 토익 멘토님 맞아요. 기억나시죠? 똑같은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네. 단기간에 목표 달성하기에는 최고의 교재는 바로 기출 문제입니다. 역시 합격의 답은 기출이군요. 네, 기출 문제만 달달 외우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저의 54개 자격증 비법이랄까? 하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격증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대에서 할 수 있는 대외활동이나 공모전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대외활동으로는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방인권 모니터단과 육군인권 서포터즈가 있는데요. 군 내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겪는 인권 문제를 알려주고 또 군 인권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의 경우에는 각 부대의 사이트나 공고가 올라오는 공모전 사이트를 틈틈이 살펴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고 참가해본다면 군 복무기간을 통해서 한층 가치 있고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취업할 때 스펙 한 줄 중요하잖아요. 네. 자, 이런 활동도 훌륭한 스펙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자격증 그리고 공모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방이후를 다음과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결실도 꼭 얻어서 전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모아 상사였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강모아 상상님이 지금 쉬운 4개를 따셨는데 앞으로 6개를 더 따셔서 64단에 근무하시니까 60개를 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모든 장병들 그리고 입대를 앞둔 친구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모아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다 최고. 자,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아까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열린 병양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운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양 생활을 위한 행복이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해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작은 것도 아끼라고 얘기하는 애인 이해가 가능합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 맞아. 욜로라는 말이 있죠. 욜로. 근데 그런 말도 생겼잖아요. 욜로 하다 골로 간다고. 이거 왜 샀어 그러면? 난 안 샀는데 내 왼손이 샀나 봐. 한마 가온나. 제 모토가 티끌 모아 티끌이거든요. 월급이 적으면은 저축을 하지 말자. 제 딸이 저런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저는 당장 헤어지라고. 몸이 아픈 질병도 있지만 사실 마음이 아플 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평소 쉬는 숨 그대로 자연스럽게 쉬세요. 그 대신 천천히만 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오케이. Drop the beat. 병영 좋게 공기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이건 보장하지 존중이란 말은 저는 왜 또 다른 이름 에이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장병들 걱정 마라 졸지 마라 인권을 끝까지 지킨다 행동기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나서주마 해결해주마 비타민 엔돌핀 다 있다 참 행복한 군대 이야기 이것보다 이거 사수 오케이 찢었어요. 다 찢었어. 오케이.